프로그램에 우리 박사님 그리고 MC들 제작진 말고 또 한 분의 식구가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모셨다고 했는데요, 그죠? 아, 저도 이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진정한 오른팔. 1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부부들의 심리 검사를 진행해 주신 위지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도 이제 심리 검사지만 저랑 문득 그리고 이거 육하고 되나? 근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은영 리포트 이제 심리 검사를 맡고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 위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위 선생님. 네, 우리 위 박사. 네. 어서 와요. 아니 1년 넘게 모든 부부들의 심리 검사를 다 해주셨어요. 사전에 전 항상 이제 부부들을 미리 만나고 정말 그 부부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주고 뭔가 심리 검사를 한 후 박사님께서 이제 본방에서 너무나 속 시원한 이렇게 솔루션을 이렇게 주실 때마다 제가 검사하면서 되게 답답했던 부분이 약간 저도 같이 좀 해소되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방청객분 중에 자녀들의 그림을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미리 신청을 받아보았습니다. 아 너무 좋다. 이 자리에서 정말 궁금했어. 그렇죠. 그림 검사라고 하는 게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1대1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된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항상 이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넘게 굉장히 충분히 면담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그림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연들도 제가 오늘 미리 만났습니다. 충분히 면담 후에 이제 아이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내주신 부부.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바로 여쭤볼까요? 예. 일단 집 그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환경을 의미를 하거든요. 제일 눈에 띄는 건 이 아이가 그 집을 지면에 붙여서 그려요. 이 그림뿐만 아니라 모든 그림을 지면에 딱 붙여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좀 지면에서 띄지 못하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아이가 약간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고 약간 불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 지면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렇게 좀 불안한 거를 안전하게 느끼려고 하는 약간 그런 애쓰고 있다라는 그런 좀 마음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면에 붙이는구나. 그리고 이제 집이 크기가 크기는 해요. 근데 지붕도 꽤 크거든요. 이렇게 지붕이 이제 크게 그리는 거는 어떤 가정 내에서 좀 더 뭔가 약간 불안정감,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런 감정이 있지만 이거를 뭔가 자기만의 공상 세계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려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편감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살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엄마, 아빠, 형이 살고 있다. 내가 없네. 네. 본인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는 약간 좀 거리를 좀 두고 싶어하는, 약간 그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아이가 되게 밝거든요. 제가 옆에서 같이 다니면서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이렇게 되게 밝게 하고 애교 있고 좀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런 분위기의 아이가 진짜 아닌데 지금 듣고 좀 놀랐어요. 저는 저 아이를.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일 번 1, 2, 3이네요. 번호를 매긴 거. 네, 어떤 분이 또 얘기 잘 해주셨는데, 네, 벽이에요, 벽. 가족을 그림 그렸을 때 그 사이에 선을 그어서 벽을 만들고 있어요.
이건 보통 이제 그림을 해석을 할 때 구획화라고 하거든요. 가족 간에 이렇게 벽을 통해서 이제 분리를 시키고 있는데 이런 구획화는 가족 내에서의 어떤 상호작용이 좀 많지 않고 좀 응집력이 좀 부족할 때 그리고 심리적으로 뭔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이제 거리감을 두고 싶을 때 이렇게 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그림을 그렸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만 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운데 있는 분은 친할아버지예요. 네, 친할아버지고 2번은 어머니 그리고 3번은 이제 자기 자신을 그렸어요. 친할아버지가 같이 살고 계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 양육자도 아니세요. 왜 그러지? 근데 제일 먼저 그리고요. 그리고 이 가족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한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친할아버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건 뭐냐면 가족 내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밖에 보지 못하는 친할아버지긴 하지만 유일하게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갈등 관계가 아닌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제일 잘 알아주는. 네, 제일 마음을 알아주고 의지할 수 있고 뭔가 불편한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 편안한 상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운데다가 가장 크게 그린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가족들을 이제 불편하지 않는 가족들을 이제 이어서 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1, 2, 3이 있구나. 네. 그 다음에 엄마가 제일 좋고. 네. 그리는 순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는 아이랑 너무 틀리게 답이 나와가지고요. 좀 많이 놀랐어요. 너무 밝고 진짜 티 안 내는 아이거든요. 진짜 애교가 많아요. 항상 엄마 사랑해, 안아주고 엄마 이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겉으로 너무 표현이 좋거든요. 저렇게 벽을 치면서 그린다는 너무 놀라워요. 진짜로. 혹시 아빠가 좀 약간 엄하세요? 아이 아니요. 아빠가? 엄하지 않아요. 부드러워. 아니면 형하고는 사이가 어때요? 형하고도 그냥 싸울 때 싸우고 좀 부드럽게 대할 땐 대하고 네. 평범한 것 같은데 네. 아빠하고는 좀 친해요? 아이가? 요즘에 좀 사이 좋아졌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육아 방법도 모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는데 지금은 대화도 많이 하고 애가 또 막 되게 잘 앵겨요. 누구하고도 잘하는데 아빠하고도 아빠 사랑해 좋아 뭐 아빠 열심히 산다고 뭐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열심히 산다. 네. 내 자식이라도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꼭 아빠나 형이 싫은 게 아니라 잘 안 맞으면 어떨 때는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표현을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냥 자기 안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스스로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굉장히 명랑하고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아빠! 그러면 왜? 이걸 원하는데 애는 막 아빠! 이랬는데 아빠가 그리고 쓱 들어서 손을 닦으면 아빠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쿵짝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오는 할아버지인데 쿵짝이 잘 맞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그러면 어허 우리 손자 이러면 이 할아버지하고 나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쿵짝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 그 할아버지하고 있을 땐 편안하고 가깝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뭔가 아빠하고 형이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아빠와 형이 갖고 있는 비슷한 면을 얘는 싫은 게 아니라 좀 편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해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조용하세요, 아빠가? 네 아빠가 좀 그러신 것 조용해. 같아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진짜 기가 막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막 아빠 뭐 이러면은 조용해 들어가서 손 씻고 나오고 뭐 이런 스타일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형도 좀 비슷해요. 흔히 말하면 점잖은 아이예요. 네. 그러니까 형도 그래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와 진짜. 그래서 아이가 아빠 이랬는데 왜 이래줘야 되는데 쓱 가서 손 닦고 오고 그래 알았어 조용히 해 뭐 이러면 아이가 좀 섭섭하고 속상하죠. 뻘쭘하겠네, 네, 그거를 아이는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싫은 게 아니라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회색 내지는 무채색 아빠와 큰형 얘는 빨간 아이예요. 막 그래서 막
막 이런 아이니까 화를 내도 엄마는 야 이렇게 하니까 이 감정의 에너지가 높으니까 엄마하고는 어떨 때는 또 화끈하게 또 했다가 또 흘리기도 하는데 네. 아빠는 뭔가 언제나 뜨뜨미지근해. 뜨뜨미지근해. 뜨뜨미지근. 그러면 애는 어리기 때문에 날 과연 좋아하는 건가? 내지는 약간 뻘쭘할 수도 있고 무참할 수 있잖아요. 약간 예, 그런 게 아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정말. 이 그림만으로 이렇게 또 하나의 답을 찾아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와, 더 또 만나보고 싶네요. 네. 다음 그림을 보면은 또 많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정글 부부 출연하셨던 부부.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억나요, 기억나요. 당신한테 들어간 게 2억이 넘어. 당신이 나한테 생활비를 갖다 준 게 3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책임하다는 거야, 나는.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줄 알아야겠다. 나중에 같이 하면 되잖아. 얘가 하자 그러면 했어? 했지. 당신 언제? 하자고 하면 하잖아. 옛날에 내가 옛날 얘기 하지 말고. 아니 그 옛날 얘기를 어떻게 하네. 커플 운동화 신고 오셨네. 아, 네네. 예. 분위기 좋습니다. 두 분 이제 자녀분이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신 건가요? 네, 저희 큰아이 그림인데요. 본의 아니게 아이 앞에서 좀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좀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오은영 박사님 분석을 해준다고 했더니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본인 마음이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이제 이 친구 그림을 보면요, 뭐 형태나 크기나 이런 거에 앞서서 그보다도 먼저 봐야 될 게 필압이에요. 필압. 필 네. 앞. 네. 되게 진해 보이긴 하는 네. 꾹 눌러. 네, 굉장히 진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이 뒤이어서 보이는 모든 그림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필압이 굉장히 센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 되게 불안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 이렇게 필압이 센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네, 집 그림도 되게 단촐하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지붕에 빗금 이렇게 많이 그리는 거는 여백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리는 것도 이렇게 약간 심적인 불안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도어락처럼 이렇게 숫자가 쓰여져 있잖아요. 이제 도어락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자물쇠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것도 자물쇠를 걸어 놓음으로써 뭔가 스스로 불안을 좀 더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가족을 보면은 잘 보셔야 될 게 지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왼쪽 귀퉁이에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어느 정도 거리감을 좀 둬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거리가 너무 가까이 이렇게 있다는 걸 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아이가 굉장히 내적 긴장감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 남들은 한 20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는 거의 60, 70을 좀 받아들이는 그렇게 과잉 반응을 좀 할 수 있어서 좀 욱하거나 약간 충동적으로 좀 이렇게 좀 대처를 하거나 좀 그런 면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나무도 엄청 나중에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혹시 필요한 거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집은 필요한 거 없어요. 완벽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뭔가 완벽한 거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높은 기대에 충족되지 못한 어떤 가정 내에 조금이라도 뭔가 싸움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극이 왔을 때 얘는 더 크게 좀 실망을 하고 더 크게 좀 좌절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대로 저하고 진짜 비슷하구나. 예민한 것도 비슷하고 좀 강한 표현을 쓰는 것도 저랑 비슷하구나 하고 또 한 번 느끼게 됐어요. 네. 아내분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가. 네. 아내는 남편의 어떤 어려움은 남편 건데
이것까지 내가 다 받아다가 내가 막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 소진이 돼가지고 네. 힘들어지시는 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남편의 어떠한 반응에 과민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안아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과하게 반응하거든요. 이 큰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엄마와 아들이 둘 다 똑같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기준도 높아요. 근데 책임감도 강하니까 그것을 해내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스트레스가 오면 이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는 언제나 가까운 사람하고는 나누는 거라고, 나눴다고 대신 해결해 주진 않지만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얘기를 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내분은 아들하고 그런 얘기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컸으니까. 네네. 우리 남편분은 아내분에 비해서는 조금 감정적으로 조금 더 자유로운 분이세요. 네. 이런 분이 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면 또 좀 본인하고 약간 색깔이 다른 아버지잖아요. 그걸 통해 또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이 큰아들하고 평소에 대화를 편안하게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승훈 씨하고 대화 많이 안 나누세요? 아들하고?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승훈 씨가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이한테 했던 얘기가 방송을 하고서 뭔가 엄마 아빠가 굉장히 우리 가족이 아주 완벽히 행복해질 거라고 너가 기대를 했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는 쉬운 건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기대를 약간 하고 있는데 실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계속 좋아질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 계속 노력하면서 살자고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았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네. 맞아. 깊은 감사와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